지난주 여기서 예. 화요일 날 할 때만 하더라도 그날 예. 정봉주 의원 예. 또 박영진 위원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였죠.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미래에 대해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지면서 예. 제가 지난주에는요. 막 혓바늘이 아. 4-5 개가 한꺼번에 어. 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혓바늘 돋아서 말이 잘 안 되는 건 처음 예. 알았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일요일 날부터는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셨군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정해지니까 예.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봉주 의원 사안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여기저기서 뭐 도와달라 뭐 이건 하지 마라 하지 저거는 해라 뭐 아우 하여튼간에 하지 마라.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것 때문에 예, 빨리 예. 이게 이제 다음 오늘로 이제 끝나죠. 네, 오늘로 끝나죠. 이제 강복을 저기는 강복을까지 끝나고 끝나지니까.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정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예. 좀 저기 훨씬 다르죠. 강복을은 달라지겠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누리라든지 조수진 이제 변호사가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섣불리 얘기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예. 한쪽에서는 굉장한 페널티 30%의 페널티 또 한쪽에서는 15% 정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뭐 상당히 조수진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가 우호적으로 기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딱 2가지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정봉주 의원은 사실 그동안 16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기백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응원한다. 예. 그다음에 박영진 의원은 언제나 기회는 다시 온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 김민석 위원 케이스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예.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예. 저는 박영진 위원이 그렇게 처신을 잘했냐 하면은 저는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평소에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 예. 특히 조중동에서 박수를 받는 짓은 절대로 조중동에서 띄워주는 국회의원은 우리 쪽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쪽에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결과가 나온다. 근데 바로 동아일보에 인터뷰하셨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안이 벌어지니까 또 다른 저기서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어저께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예. 아니 동아는 아니었고 예. 동아에도 물론 기사가 나왔지만 조선하고 중앙에서는요 예. 사설로 썼어요. 이 마지막 경선에 대해서 예. 아니 전사적으로 조선과 중앙에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박영진 후보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순전하게 제가 지금 혓바늘 또 씹었어. 하다가 살짝 씹을 때가 그럴 때입니다. 예. 근데 이건 예. 뭐냐면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이걸 이제 흠집내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예. 그 도구를 위해서 박용진 건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박용진 후보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그리고 당장 이 경선에는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민주진영에서의 정치적인 행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건 예. 맞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만약 그게 아니고 바로 승복하고 여러 가지가 했으면 오히려 이런 경선에서도 당원들이나 이런 마음들이 또 박용진한테 많이 갔을 수도 있었을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예,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제가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른바 태도에 관련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것도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이 예. 솔직히 이런 정도가 됐으면은 전략공천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전략공천 박으면 돼요. 그다음에
솔직히는 저는 조수진 후보 저는 설득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저는 가령 예컨대 박진영 같은 사람을 막 응모해보라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박진영 너무 아깝고 네. 정말 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본인은 이제 정봉주하고 가까워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수진은 저는 생각도 못했던 카드예요. 근데 조수진 카드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진보 진영에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릴레오 북스의 알릴레오 북스 진행자. 때문에 유시민하고의 친분도 알려져 있고 예, 노무현 재단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그 윤리심판원 이거 해가지고 민주당에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저하고도 국회에서 마주쳤을 것 같은데 이정희 의원 보좌관 했을 때가 제가 18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보좌관은 너무 많으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이런 저기로 하면 국회에서도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박용진 의원도 그쪽에서 왔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민노당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의 신뢰도 얻고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참 괜찮은 카드 거기다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전략공천 해버리지. 근데 그걸 못 하는다는 게 저는 뭐냐면 그거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에 아마 예전에 뭐 김종인 위원장 같으면 그냥 당연히 했을 거고요.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것도 위원장 대표도 그냥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당원에 이걸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이게 정통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속상하다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을 또 이걸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혓바늘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 애련함.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에 대한 말하자면 정치적 미래와 처신에 대한 이 유감. 그다음에 조수진을 전략 공천 못하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위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를 속을 많이 끓게 만들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또 양문석 위원 건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속을 끓이면 토요일 날부터 또 다시 속을 끓이면서 이걸 내가 치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이제 이해찬 위원장의 발언이 생겨서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 가라앉고 혓바늘이 5개에서 지금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되고 이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진호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역 공천은요. 이거는 저는 그냥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혁신 공천이 끝나거나 아무리 시끄럽든지 끝나고 나면 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현역 불가리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 딱 3가지다. 현역 불가리 이루어졌습니까? 확실했죠. 텃밭의 불가리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됐죠. 그다음에 다선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혁신 공천이고 그다음에 거의 공천 혁명에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가령 개파들 간에 이런 거나 가령 임종석하고의 뭐 이런 거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아주 단호하게 공천 혁명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건 당원. 왜냐면 근데 당원의 지지뿐만이 아니고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뭐냐? 이거 단 거 아니에요. 저거 사람 여태까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아주 준엄한 평가입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해왔어? 없어. 그 대선 때 제대로 일했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 제대로 일했어? 지방선거 때 제대로 일했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할 사람이야? 그렇죠. 윤석열하고 대차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서 아니면은 딱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언론들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네. 저는 뭐 저기 하면 저는 뭐 여성들이요. 네. 이렇게 격전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격전지에서 여성이 이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항상 그러는데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예전하고 달리 폄하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믿어주는 punkto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서 더 싸워라 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저께 마포에서 이지은은 후보. 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 야 그래 여성들이 경선에서 이기고 전략공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뿌듯합니다. 예. 우리 여전사님들. 저도 여전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 점에서는 특히 제가 아직 퍼센테이지를 모르는데요. 예. 저쪽에 그 국힘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아마 20%는 넘을 거예요. 여성 네, 여성 비율이? 비례, 예. 여성 지역이.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그렇죠. 이거 그거 우리 당 아니니까. 아니죠. 예, 다른 당이죠. 맞습니다. 다른 당. 더불어민주연합 다른 당.